대해적 시대가 열리기 이전 세상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력한 해적들이 바다를 호령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여인들로만 구성된 구사해적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해적단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돌과 같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남성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는 구사해적단의 전투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며 남성 중심의 해적 세계관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규칙과 방식으로 바다를 누비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구사해적단의 중심에는 두 명의 압도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훗날 아마존 릴리의 선선선대 황제룡 할멈으로 불리게 될 글로리오사입니다. 그녀는 당시 구사해적단의 선장으로서 카리스마와 연륜을 바탕으로 선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샤쿠야쿠, 훗날 샤키로 불리며 레일리와 함께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젊은 시절의 샤키는 그야말로 눈부신 아름다움과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녀를 흠모했고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 열광했습니다. 특히 훗날 아마존 릴리의 황제가 되는 트리토마라는 어린 소녀는 글로리오사에게 수많은 펠레터가 온 것을 보며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구사해적단은 글로리오사라는 강력한 리더와 샤키라는 시대의 아이콘을 필두로 그 어떤 세력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구사해적단의 명성은 마침내 한 남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꼴디 로저, 훗날 해적왕이라 불리며 대해적 시대의 막을 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당시에도 이미 바다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던 로저 해적단은 우연히 구사해적단과 마주치게 됩니다. 로저 해적단의 선원들은 샤키의 아름다움에 단번에 매료되어 버립니다. 특히 로저는 샤키를 보자마자 마침내 오늘 그녀를 빼앗는 날이다 라며 호탕하게 외칩니다. 이는 단순한 약탈의 의미가 아니라 그녀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소유욕과 애정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의 옆에 있던 젊은 시절의 레일리는 말없이 샤키를 응시하고 있는데 이는 훗날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복선입니다. 사람들은 샤키의 모든 움직임이 매혹적이었다고 말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은 가장 강한 전사조차 굴복시켰다고 회상합니다. 전설이 될 두 해적이 충돌하려는 그 순간 또 다른 전설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바로 해군의 영웅 몽키 D 가프 중장입니다. 로저가 샤키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내놔라 구사해적단 이라고 외치는 순간 가프가 이끄는 해군 군함이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로저와 가프 두 사람은 숙명의 라이벌이자 서로를 인정하는 존재로서 이미 이 시절부터 수없이 부딪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저와 가프 두 거물이 동시에 구사해적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저는 샤키라는 보물을 원했고 가프는 해적으로서 명성을 떨치는 그들을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구사해적단은 당대 최강의 해적과 최강의 해군에게 동시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가프는 부하들에게 전부 박살내버려 라고 소리치며 공격을 명령하고 로저 역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로저와 가프 두 거물은 서로를 향해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두 사람의 격돌은 섬 하나를 뒤흔들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만들어냅니다. 나레이션은 이 시절 젊은이들의 피는 젊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싸움이 단순한 충돌을 넘어 시대의 패권을 건 대결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샤키는 배 위에서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난 절대 남의 포로가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로저, 가프,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샤키. 이 세 사람의 만남은 대해적 시대 이전의 역사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비록 짧게 지나가는 회상 장면이지만 이들의 격돌은 원피스 세계관의 깊이를 더하며 앞으로 밝혀질 록스 해적단과의 연결고리를 암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면은 바퀴어 거인족의 나라 엘바프를 비춥니다.
엘바프의 주민들은 엘바프의 왕자 로키와 함께 있습니다. 엘바프의 주민은 왜 우리 집에 올래? 엄마도 아빠도 바쁘고 외롭지? 로키라며 묻는 그녀의 순진한 질문에 짜증을 냅니다. 그는 단지 엘바프의 보물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해적이라기보다는 그저 친구를 사귀고 싶어하는 외로운 소녀에 가깝습니다. 또한 로키는 록스를 동경하며 록스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록스의 동료가 되고 싶어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록스 해적단의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한 섬을 점령하고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찾아야 하는 악마의 열매가 2개 있다고 내가 말했지? 그 중 하나는 엘바프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이는 록스 해적단의 목적이 단순한 파괴와 약탈이 아니라 특정한 악마의 열매를 손에 넣어 무언가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려는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하그루드가 먹어치워야만 진정한 힘을 보여줄 수 있어 라는 대사는 그들이 거인족에게 먹일 강력한 열매를 찾고 있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야쿠자 코우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금사자 시키의 라이벌이었다고 언급됩니다. 이처럼 록스 해적단은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으며 그들의 행보는 다른 강력한 세력들의 견제를 받을 만큼 위협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하의 록스 해적단이었지만 그 내부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하나같이 개성이 강하고 야심이 넘치는 인물들이었기에 충돌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카이도가 하랄드를 힘으로 복종시키자고 제안하자 록스가 나타나 카이도를 차버리며 자신의 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다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동료들의 중재로 상황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록스 능검까지 들며 위협했습니다. 그는 일단 집단은 언젠가 붕괴하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또 그런 헛소리하면 박살내 버린다 라고 경고하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분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장면은 록스 해적단이 힘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집단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156화는 록스 해적단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존재했던 다양한 강자들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야쿠자 코우는 강자들은 록스 따위로 모여들었고 그 존재감은 더 강한 선원들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며 록스 해적단이 당시 강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록스 해적단은 강자들이 자신의 힘을 시험하고 더 큰 야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시키, 빅맘, 카이도, 흰 수염 등 훗날 바다를 호령하는 인물들이 모두 록스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록스의 시대는 하나의 거대한 폭풍을 중심으로 수많은 강자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로저와 가프, 구사해적단, 그리고 록스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야심가들, 이들의 존재는 서로 얽히고 설키며 훗날갓 벨리라는 거대한 사건으로 폭발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마침내 1156화의 마지막은 전설적인 록스 해적단의 완전체 모습을 공개하며 대미를 장식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사상 최악의 해적단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선장 록스는 선원들을 향해 자신의 야망을 외칩니다. 잘 들어라 너희들, 누구도 믿지 못하겠으면서 꺼져. 엘바프는 무너뜨릴 열쇠 라고 말하며 엘바프 공략이 자신의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명의 날에 나와 함께 설 건지 선택해라. 그럴 각오가 있다면 날 따라와 세계의 정상에 데려다 주마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단순한 해적이 아니라 세계의 왕이 되고자 했던 인물입니다.